자, 이제 마지막 단원을 봅니다. 마지막 단원 수준 측량. 자, 이 수준 측량. 수준 측량에서 처음에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나왔어요. 수준 측량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지.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무슨 점이다? B점이다. 이때 뭐를 구하시오? B점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는 여기다 표촉을 이렇게 또 세웠겠지? 여기다 표촉을 세웠겠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표촉을 거꾸로 세운 거야. 거꾸로. 이게 처음에 나와서 시험에.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요게 나온 거지. 두 번째 뭐가 나왔어? 이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수능 측량 문제는 딱 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거 문제, 두 번째 이건 뭐야? 뭘 구하는 거야? 최악값 구하는 거. 노선거리 주어지고 각 점의 표고를 관측을 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최악값을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었다. 근데 수능 측량이 우리 지적하고 전혀 무관한 건 아니잖아. 수능 측량에서 우리가 표고를 구하죠? 우리가 지적에서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 표고 들어가지? 간접에 의해서 구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표고 간접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죠? 그런 부분들. 자, 도근점 측량에, 도근점 측량 성과표에 표고 들어가요? 필요시에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다음 중 도근점 측량 성과표에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 표고. 아시겠죠? 요거. 자, 수능 측량 말 그대로 뭐를 재는 거예요? 높낮이를 측정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용어에 잠깐 뭐 정의는 이제 고저차를 측정하는 거 보시고, 용어 설명해 보면 뭐가 나와요? 수평면, 수평선, 지평선 나오는데, 수평면이란 어느 한 면 위에 어느 점에서 수선을 내리든지 그 방향이 어디에,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선을 내렸을 때 그 방향이 어디를 표시한다? 중력 방향으로 표시하는 거. 요게 바로 뭐예요? 이 선을 무슨 선이래? 얘를 수평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평선이고, 이거 이제 면과 관련되면 이거 뭐예요? 이거 면은. 요거는 이제 수평면이 되는 거지. 수평면이. 접하는 평면은 무엇이다? 이거에 접하는 평면은 수평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번에 뭐라고 쓰였어요? 지구의 중심을 포함한 평면과 수평면이 교차하는 선을 수평선이라고, 모든 점에서 중력 방향에 직각이 되는 선이 바로 뭐다? 수평선. 그 평면은 뭐가 돼요? 수평면이 되는 것이고, 지평선은 어느 한 점에서 수평면과 접하는 직선을 무엇이라 한다? 지평선이라 하고, 그거와 관련된 평면이 바로 뭐냐면 지평면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는데 수평선, 수평면, 지평선의 정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용어에서는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수준 원점이죠. 수준 원점의 높이는 얼마? 26점 얼마? 6871m더라 이겁니다. 인천에 있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수준 원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1900년도에 뭐를 설치를 해요? 평균의 수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검조장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잖아. 몇 군데에다가? 5군데에다가, 5개소에다가 검조장을 설치를 해서 뭐를 측정을 해요? 평균의 수면을 측정하잖아. 평균 해수면을 측정하는데 5군데가 어디야? 인천, 원산, 목포, 청진, 진남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 인천의 평균 해수면을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 높이가 얼마예요? 제로가 되는 거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설치를 해? 수준 원점을 설치를 하는 거지. 얼마 높이 떨어져 있는 높이가? 26.6871m 떨어져 있는 높이로. 인하 전문대학교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원점을. 그래서 수준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등 수준점하고 몇 등? 2등 수준점을 설치를 하는 거죠. 1등은 주요 국도를 따라서 몇 킬로마다?
4km마다 1등 수준점을 설치하고 2등은 얼마? 2km마다 뭐를 설치한다? 2등 수준점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수준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서 측량을 하더라도 인천의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높이를 얻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다만 제주도라든지 섬 같은 경우는 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섬 고유의 어떠한 기준면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특별 기준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나올 리는 없고. 그 다음에 그럼 요 26.687m는 여기서부터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준면이 되는 거지. 기준면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높이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죠. 보통 우리가 26.687을 뭐라 그래요? 수준 원점의 표고라고 하잖아. 표고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예요? 표고란 기준면으로부터 어느 점까지의 무슨 거리? 연직거리를 우리가 표고다라고 그래요. 기준면으로부터 어느 점까지의 연직거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연직거리를 우리는 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기준면의 높이는 얼마예요? 0. 우리나라의 기준면은 어디야?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잖아.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평균의 수면 측정했어요? 했지. 인천에서만? 아니다 이거죠. 한번 나왔었고. 그죠? 수준점은 지적기준점이에요? 수준점은 지적기준점이야? 아니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적기준점에는 쭉 설명해놓고 수준점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도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수준 측량은 뭐를 측정하는 거야? 높이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수준 측량은 두 가지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높이를 재는 무슨 측량? 직접 수준 측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간접 수준 측량이 있더라 이겁니다. 간접 수준 측량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분류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교재에 있는 대로 분류를 해보면 수준 측량은 무엇에 따른 분류가 있냐면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따른 분류가 있다?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더라 이겁니다. 방법에 따른 분류와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방법에 따라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 직접 수준 측량. 직접 수준 측량하고 그 다음에 간접 수준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교호 수준 측량.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하고요. 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세 가지에서 고저 수준 측량. 그러니까 고저 수준 측량이라는 것은 뭐냐? 목적이 뭐예요? 높고 낮음을 측량하는 것이고 고저 수준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종단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횡단 측량이 있더라. 이거 종단 측량, 횡단 측량. 시험에서 얘네들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알고 가자? 직접과 간접과 교호가 뭔지는 알고 가자. 직접은 뭐예요? 직접은 레벨을 가지고 레벨을 가지고 높낮이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뭐야? 직접이고 간접은 레벨 말고 레벨 이외의 관측 장비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간접이고 교호는 레벨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레벨은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표척과 표척의 가운데다 레벨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강이라든지 계곡 같은 경우는 가운데 레벨을 못 세우죠. 양쪽에다 세워서 평균값을 취하는 게 바로 뭐다? 교호 수준 측량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 간접은 자, 요 간접 수준 측량에 간접 수준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삼각 수준 측량이에요. 간접 수준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삼각 수준 측량이더라 이겁니다. 삼각 수준 측량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 수준 측량하면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 표고 계산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뭐를 설치를 해요? 들어만 봐. 기계 설치하죠. A점에다가
그래서 뭐를 설치를 해? 표적 설치해서 이렇게 측정하잖아.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해? 알파1. 여기를 I1. 여기를 F1. 어?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점 간의 고저차 델타 H는 어떻게 구해? I1에다가 플러스 이 길이를 뭐라고 하자면 D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D에다가 탄젠트 알파 1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요? F1이죠. 요 길이가 어떻게 돼? D 탄젠트 알파 1이잖아. 마이너스 F1으로 하게 되면은 고저차 나오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해요? 구차기차 양차가 발생하잖아. 구차기차 양차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다 기계를 세우자 이거지. 또 여기다 이렇게 표촉을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관측을 하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알파2고 요 값이 바로 뭐예요? F1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고저차 어떻게 구하면 돼? 고저차는 F1에다가 플러스 D에다가 탄젠트 알파2에다가 마이너스 I2잖아. 이해하셨어? 두 개를 더해서 나눈 게 얼마? 2를 하게 되면 뭐를 소구할 수 있어요? 구차기차 양차를 소구할 수 있다고 표고계산부에 설명해 드렸었잖아. 맞지? 표고계산부. 표고계산부를 생각하시면 이게 대표적인 무엇이다? 삼각 수른 측량의 간접이에요. 간접이야, 간접. 그리고 2004년도에 나왔던 뭐가 나와? 2004년도에 스타디아 측량이 나와. 스타디아 측량 혹시 설명해 드렸나요? 거리에서 설명해 드렸지? 스타디아 측량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 그림만 한번 보고 말할게요. 여기다 뭐를 설치해? 기계를 트렌치 설치하면 선이 몇 선이 나가? 세 선이 나가지. 세 선. 상식어선, 중식어선, 하식어선. 요 값이 바로 뭐예요? 연직각 알파. 요게 L2고 L1 해가지고 L2-L1을 뭐라 그래? 협장 L이라고 했잖아. 요 L과 뭐를 하면 협장 L을 알고 연직각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높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어떤 높이예요?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구해? 높이는 2분의 1에다가 KL에 사인의 2알파 플러스 C 사인의 알파. 처음 들어요? 아니 얘기해봐. 처음 들었냐고 이씨. K 어떻게 구해? I분의 F다. I분의 F. I는 뭐야? I분의 F인데 I는 뭐야? 스타디아선의 간격이고 F는 초점거리라 그랬잖아. C는 F 플러스 C라 그랬죠? 여기서 F는 뭐야? 초점거리고 C는 뭐야? 대물렌즈로부터 기계 중심까지의 길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길이는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 0으로 본다 그랬잖아. 직접 간접? 간접이에요. 그럼 평판을 가지고 높이를 재는 것도 간접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은데 간접의 대표적인 그림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이 H를 계산하는 방식만 다른 거지. 탄젠트로 할 수도 있고 사인으로 할 수도 있고 요 길이를 알면 사인으로 할 수 있잖아. 여기서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살인 측량에서 기복변이라든지 시차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간접이더라. 이거 간접. 됐죠? 요거? 평판도 뭐야? 간접이에요. 간접. 자, 교순 시장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레벨의 구조에 이제 뭐가 있어? 기포관이 있죠? 패스. 기포관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뭐 나와? 공유 반경 R을 구하는 거하고 기포관의 감도를 구하는 거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이미 어디에서? 각측량에서 했으니까 얘는 패스고 정준장치는 3개짜리가 있는 게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정밀해요? 4개짜리가 정밀하고 3개짜리는 견고하다라고 얘기해요. 견고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레벨의 조정에서는요. 자,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레벨을 설치했잖아. 그럼 레벨을 무엇을 했어? 레벨을 정준을 했죠. 정준을 했잖아. 정준을 한 상태에서
정준을 하게 되면 시준선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여기를 쳐다봐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레벨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무엇이다? 기포관축하고 무엇하고 시준축이 어때야 돼요? 평행해야 되는 그렇게. 이게 만약에 평행하지 않잖아? 그러면 오차죠? 이걸 무슨 쪽 오차라 그래요? 이것을 시준축 오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따 설명해 드릴 거야. 그러니까 시준축 오차는 소거해야죠? 어떻게? 표적과 표적의 정 가운데다 세우면 돼요. 전시의 거리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면 돼요. 얘를 소거하는 방법은 전시의 거리와 후시의 거리를 어떻게 하자? 같게 취하자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자라고 하는 것은 표척과 표척의 정 가운데다 레벨을 세우라 이거야. 이해하셨죠 이거? 그 다음에 그럼 레벨의 조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요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기포관을 조정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기포관을 조정을 하는 이유는 기포관축하고 무엇하고 연직축하고 직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수능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의 개념은 요거예요. 왜? 기포관을 정준을 했을 때 시준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정면을 바라봐야 돼. 따라서 기포관축하고 시준축은 평행해야 돼. 나란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 발생하는 오차를 시준축 오차라고 이거 어떻게 소거해요?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면 돼. 그러면 얘는 정오차야 우연오차예요? 정오차지. 시준축 오차는 정오차 우연오차? 정오차. 왜? 소거할 수 있으니까. 소거할 수 있으니까 정오차가 되는 거. 소거 안 되면 우연오차. 소거되면 정오차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정법도 이따 설명해 드릴 거야. 우리가 교호 수능 측량하고 항정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제 4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직접 수준 측량이 나온다 이겁니다. 직접 수준. 여기서 시험에 몇 문제가 나온 거야? 2문제가 나온 거야. 여기서 시험에 몇 문제가 나온 거야? 2문제가 나온 것이다. 2문제. 직접 수준 측량.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빼면은 뭐만 보면 돼? 레벨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조정은 뭐다? 기포관축과 시준선의 평행의 일치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 시준축 오차. 어떻게 소거해요?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취하더라. 이따 나올 거 다시. 자, 그러면 수능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직접 무엇이다? 직접 수준 직접 수능 측량이더라. 이거. 말 그대로 직접 수능 측량 뭘 갖고 재는 거예요? 레벨을 가지고 하는 거야. 레벨을 가지고 하는데 자, 이제 보시면 여기가 기준면이죠. 기준면이고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하자. A점. 그 이 점을 기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지점은 높이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값이잖아. 높이 값을. 그죠? 그래서 이 점의 높이를 알고 있는 점이 기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능 측량은 기지점 몇 점만 있으면 되냐면 한 점만 있으면 돼. 한 점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높이를 다 잴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뭐를 세워요? 보통 기존까지 배웠던 거는 기지점에다가 기계를 세웠잖아. 여기다 뭐를 세워? 표척을 딱 세운다고. 표척은 줄자로 생각하시면 돼. 줄자인데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흔들리니까. 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스틸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표척 있죠. 여기다가 표척을 세우고 레벨은 내가 일반적으로 세우고 싶은 데다가 관측하기 편한 위치에다 레벨을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레벨 정준하지? 레벨은 90은 안 해.
그냥 세우고 싶은 데다 세우면 돼. 정준만 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쳐다보겠죠. 이렇게 쳐다봤을 때 요 값을 읽겠죠. 누구 값을? 이걸 뭐라 그래요? 훗이라 그래. 얘를 BS라고 하죠. 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훗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야? 훗이란 알고 있는 점에 뭐를 세워? 표척을 세워서 읽은 값을 얘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훗이라 그래요. 기지점에 뭐를 세워서? 기지점에 표척을 세워서 읽은 값을 무엇이라 한다? 훗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미지점이야. 미지점이에요. 그 미지점은 구하고자 하는 점이죠. 구하고자 하는 점에다 뭐를 세워서 표척을 세워 읽은 값, 이걸 뭐라 그래요? fs 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시란 무엇이다? 구하고자 하는 점에 표척을 세워 읽은 값을 전시. 훗이란 알고 있는 점에 표척을 세워 읽은 값을 전시를 훗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점은 높이 알아 몰라? 모르죠? 이 점만 높이 알고 있잖아. 여기다 뭐를 세워? 표척을 세웠어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fs는 전시에는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져. IP점하고 무슨 점? IP하고 TP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IP와 TP로 나눠지는데 IP를 무슨 점이라 그래요? IP를 중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TP를 무엇이라 한다? TP를 이기점이다 라고 하는데 이 중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점에 이 점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에 표고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에 이 표고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취한다? 전시만 취하는 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간점이라고 그래요. 중간점이란 무엇이다? 이 점에 뭐만을 구하기 위해서? 표고만을 구하기 위해서 전시만을 취하는 점을 중간점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의 높이를 잴라 그래. 여기서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얘는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은 기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를 옮겨야지 얘를 볼 수 있게끔. 그 기계를 이렇게 옮긴다 이거지. 그럼 이 점 보세요. 이 점은 옮기기 전에는 미지점이었지. 근데 여기서 기계를 세워서 뭐를 봤어? 이 값을 읽었으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옮기기 전에는 이 점은 미지점이었지만 이 값을 읽었고 기계를 옮겼으니까 옮기고 나서는 이 점이 무슨 점으로 바뀌어요? 기지점으로 바뀌어. 그럼 기지점에다 뭐를 세웠어? 표척을 세워 읽었죠. 이렇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훗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은 이 점은 기계를 옮기기 위한 거죠. 이거 보고 기계를 옮기기 위한 점으로서 전시와 훗이를 동시에 취하죠. 그걸 무슨 점이라 그래요? 이기점이라 그래. 이기점이란 책에 써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기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옮기기 위한 점으로서 전시와 훗이를 동시에 취하는 점을 무슨 점이라 한다? 얘를 이기점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봐. 중간점을 잘못 읽었어. 중간점은 잘못 읽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점의 표고만 달라져. 다른 거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근데 이기점을 잘못 읽어버리면, 얘를 잘못 읽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점을 잘못 읽으면은 이 값의 높이가 틀려지지. 그럼 뒤에 거 어떻게 돼? 다 틀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기점은 1mm 단위로 읽고 중간점은 5mm 단위로 읽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중간점이란 뭐다? 그 점에 표고만을 이 점에 표고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취해요? 전시만 취한 거야. 이기점이란 무엇이다? 기계를 옮기기 위한 점으로서 전시와 훗이를 동시에 취하는 점을 무엇이라 한다? 이기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 됐죠? 자, 우리가 간접 순신형을 했을 때도 그렇고 평판을 했을 때도 그렇고 기계고는 뭐였어요? 순수한 기계의 높이였잖아. 아까 여기서 I가 뭐였어? 기계고였잖아. 기계 자체의 높이잖아. 수lun친형에서의 높이는 항상 기준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준면을. 그럼 기계고라고 하는 것은 기준면으로부터 망원경 시준선까지의 높이가 바로 뭐예요? 기계고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뭐라 그래? 얘를 기계고라 그래요. 얘를
기계고 IH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과 무엇을 더하면 돼? 지방구에다 뭐를 더해주면 돼요? 후시를 더하면 되는 거지. 기계고는 그라운드 레벨에서 요 GH하고 GH에다 플러스 뭐를 더한다? 후시를 더해주는 거예요. 전시를 더할 수가 없지. 자, 얘를 더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높이를 모르잖아. 이 높이를 모르는데 이 높이에다 얘를 더할 수가 없잖아. 이 높이 알아 몰라? 알죠? 기준점이니까. 여기다 뭐를 더해? 후시를 더한 것이 바로 보다 기계고가 되는 거야. 단순히 요 높이, 레벨 요 자체의 높이를 기계고라고 하지 않고, 기계고라 어디로부터? 기준면으로부터 어디까지? 망원경 시준선까지의 높이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기계고라 그래요. 용어 됐죠? 용어 됐어요. 그럼 일반식 봐봐, 일반식. 일반식의 기계고는 무엇과 무엇을 더했어요? 기계고는 지방구에다 뭐를 더했어? 후시를 더했지. 그럼 봐봐. 그럼 이 점의 높이는요, 봐봐. 여기에서 뭐를 빼주면 돼? 요 높이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 요점의 지방고는 기계고에서 뭐를 빼주면 돼? 전시를 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수르측량의 주의사항을 제가 설명하면 수르측량은 반드시 왕복하도록 되어 있어.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왕복이 뭐냐면은 여기잖아. 여기를 벤치마크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자, 출발해서 100m에서 출발해서 높이가 돌아오면 이 점의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m가 나와야지. 안 나오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복을 하되 노선거리를 다르게. 노선거리를 다르게. 그 무슨 의미야? 갔다가 똑같이 오지 말고 달리 오라 이거지. 그리고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어떻게 하자? 같게 취하자. 이유는 뭐예요? 시륜축 오차를 소구하기 위함이다. 이 기점은 중요하니까 몇 미리 단위로? 1mm로. 그 밖은 5cm. 중요하지 않아, 이 지문은. 그 다음에 레벨을 세우는 횟수를 어떻게 하자? 짝수로 하자라고 써있죠? 이따 설명해 드릴 거야. 이렇게 레벨을 세우는 횟수를 짝수로 하게 되면 눈금 오차를 소구할 수가 있어요. 역눈금 오차를 소구할 수, 역눈금 오차를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여기다 레벨을 세웠어요. 여기다 레벨을 세웠고, 표척을 100m 되는 점에다 세웠어. 잘 안 보여요. 눈 나쁘면 더 안 보여. 가까이 세웠어. 그러면 레벨하고 표척과의 거리가 멀면 뭐가 좋을까?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보이잖아. 안 좋다 이거야. 가깝게 세우면 엄청 크게 보이잖아. 망원경이니까. 근데 기계를 많이 세우겠죠. 그래서 그것도 안 좋아. 그래서 60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거야. 레벨과 표촉과의 거리는 몇 메다? 60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왜냐면 70m, 80m 되면요 눈금 잘 안 읽어져요. 됐죠? 그 정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시험에 그림이 주어졌어. 봐봐. 이거 봐봐.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얘가 10m고요. 얘가 3m고 얘가 2m고 1m고 여기가 2m. 요 높이 구하래. 그러니까 10에다 얼마를 더해요? 3을 더하면 기계고지. 기계고죠. 여기다 전시를 빼야지. 뺀데 표촉을 거꾸로 세웠으면 마이너스 값을 붙여. 빼면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얘는. 그럼 봐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0에다 얼마를 더해? 3을 더하면 여기까지 높이 나오죠. 얼마를 더해? 2를 더하면 꼭대기까지 높이 나오잖아. 거기다 얼마를 빼? 1을 빼고 2를 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굳이 공식을 몰라도 사다리만 잘 타면 된다 이거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됐죠? 이 문제가 2010년도인가 9년도에 나왔던 못 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지적계사 공부할 때 우리 수능치냐 공부하잖아. 근데 대부분 답만 해오고 관운도만 풀고 가니까 못 푸는 거야. 그리고 근데 또 기억을 또 오래. 근데 저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기사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저 정도는 머릿속에 남지 않나요? 어차피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수능치냐 공식 없어요? 계산 문제 나오면 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만. 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될까? 높낮이만 측량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표 계산부도 봐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끝이잖아. 다만 탄젠트 알파 하는 거 빼고는 그것도 어차피 올라가기 위해서 계산이 나오는 식이잖아. 자, 우리가 수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기록을 해야 돼요? 야장을 기록을 해야 돼. 야장을 잘못 기록하면 얘는 착오다. 야장을 잘못 기록하면 얘는 과실이다. 과실이죠. 관측자의 부주의고 실수잖아. 눈금을 잘못 읽어도 과실이고, 야장을 잘못 기입해도 처음에 나왔던 문제잖아. 예를 들어서 거리가 140.13m인데 1400.14로 줬어. 이건 뭐예요? 과실이지, 과실. 나왔던 문제, 이 문제도. 그러면 수준 측량을 할 때는 야장을 기록을 해야 돼요. 야장을 기록하는데 야장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은 고차식 야장기입법. 두 번째로 기고식 야장기입법. 세 번째로는 승강식 야장기입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고차식 야장기입법은 이럴 때만 써요. 전시와 뭐만 있을 때, 전시와 후시만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고차식 야장기입법이고요. 자, 설명해 드릴 거 다시. 그러면 전시와 후시만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고차식 야장기입법인데, 얘는 중간에 있는 점의 표본을 구할 필요 없고요. 두 점 간에 뭐를 구할 때? 두 점 간에 고저차. 얘는 그냥 두 점 간의 고저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고, 중간에 있는 점들의 높이는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 사용하는 야장을 무엇이라 그래요? 고차식 야장기입법이다. 자, 보세요. 그림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가 무슨 점이 얘가? 기지점이에요. 기지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전시 후식을 봐봐. 얘 후시죠? 얘 전시지? 얘 후시죠? 얘 전시지? 응? 얘 후시죠? 전시고, 후시고, 전시죠? 이렇게 뭐만 했을 때? 전시와 후시만 했을 때 사용하는 야장이 바로 뭐다? 고차식. 이러한 점들의 높이는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 두 점 간에 뭐를 구하는 게? 고저차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더라 이겁니다. 자, 아까 공식에 기계고를 구할 때 기계고는 지방고에다 후시를 더했죠. 전신을 다 여기 뺐죠. 요즘 높이 구할 때 전신을 뺐지. 결과적으로 후시는 이론상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는 꼴이 되는 거고, 전신은 다 이론상 빼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뒤에 나와요. 후시를 다 더하고 전시를 다 더해서 이것을 빼면 뭐가 될까? 첫 점하고 마지막 점에 고저차가 되는 거예요. 빼면 지방고에 뭐가 나온다? 지방고 차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지방고 차. 자, 일단 이렇게 전시와 후시만 있을 때 사용하는 야장기입법을 무엇이란다? 고차식 야장기입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고식을 보세요. 기고식의 핵심은 무엇이 많을 때, 중간점이 많을 때 사용되는 거. 중간점이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야장기입법을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기고식 야장기입법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얘 후시, 중간점, 이기점, 후시, 중간점, 이기점, 후시, 이기점. 마지막 점은 이기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뭐가 존재하죠? 이렇게 중간점이 존재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다 기고식 야장기입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야장 이따 설명해 드릴 거야. 혹시라도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문제가 지형 측량도 막 나오고 하잖아. 그러니까 수준 측량도 저 그림 나왔는데 야장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나오면 근데 난이도 높지 않아. 그러니까 보시라. 난이도 높지 않으니까. 승강식은요. 후시는 더하고 전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빼잖아. 후시에서 전시를 빼. 그랬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어디에다 적고? 승란에다 적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디다 적어요?
강란에다 적는데 승강식은 가장 핵심은 정밀한 수능 측량에 사용할 때 뭐를 쓴다? 정밀한 값을 얻고 싶을 때는 뭐를 쓴다? 승강식을 써요. 근데 만약에 승강식을 쓰는데 얘는 좀 계산이 좀 중간점이 많으면 불편한 단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지 책에. 6, 5, 4, 3, 4, 3, 2, 1이네. 6, 5, 4, 3, 그 다음에 얼마예요? 또 4, 3이야? 6, 5, 4, 3, 4, 3, 2, 1이네. 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4, 3, 2, 1이고, 여기가 A, B, C, D, 2라고 이제 그림 보세요. 전시하고 뭐만 있어? 후시만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야장기법을 무엇이란다? 고차식 야장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측점, 후시, 전시, 지방고야. 여기 측점, 후시, 전시, 지방고.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보다 고차식 야장기법이야. 자, 측점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하셨죠? 자, 이제 측량하는 거야. 기계 어디서 세웠어? 저 A점이야. 거기다 뭐를 세워요? 표축 세웠어. 딱 읽었더니 얼마야? 6. 여기다 6을 써줘야지. 그죠? 기계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저희가 옮겨야지. 어디로 와? 이리 오는 거지. B점이지? 읽었어. 얼마? 5. 전시죠? 어디다 적어야 돼? 여기다 적어야지. B점의 전시니까. 그죠?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기계를 어디로 와? 기계를 또 옮기는 거지. 옮겼어. 다시 어디로 봐? B를 봐야지. 얼마야? 4죠? 여기다 4를 적어줘야지. 이거 야장을 못 적어도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니까. 옛날에 토목 측지기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측지기사 레벨 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디로 가? 저리 가야지. C로 가야죠. 이거 읽었죠? 얼마? 3. 이렇게 해서 야장을 이런 순서대로 야장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 높이 얼마? 10m. 이 높이 얼마? 10m예요. 그러면 이 고차식은 이러한 점의 높이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요 점하고 요 점 간에 뭐를 구하면 돼? 고조차를 구하면 이 점의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두 점 간에 뭐를 구하는 것이다? 고조차를 구한 주 목적이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다 더하면 얼마야? 16이고 다 더하면 얼마예요? 12지? 빼면 얼마야? 4죠? 플러스 얼마가 나왔어? 플러스 4가 나왔죠? 플러스 4가 나왔다는 소리는 마지막 점이 첫 번째 점보다 4m 높다라는 거야. 왜 14m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봐. 잘 들어보세요. 10에서 6을 더하면 기계고다. 맞아? 10에서 6을 더하면 기계고다. 5를 빼야죠? 그럼 얘가 11이지? 10에서 얼마를 더해? 6을 더해서 얼마를 빼? 5를 빼면 이 점이 높이잖아. 이해하셨어요? 11에서 얼마를 더해? 4를 더하면 기계고지? 기계가 옮겼으면 기계고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 얼마를 빼? 3을 빼야지? 몇 메다야 그러면? 12m더라 이겁니다. 12에서 얼마를 더했어요? 4를 더하지? 왜 4를 더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얘를 얼마를 빼? 3을 빼면 얼마야? 13이더라 이겁니다. 13에서 2를 더해서 1을 빼면 14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점들의 높이는 구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 점의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방식을 써야 돼요? 시그마 후시를 다 더하고
전시를 다 더해서 이것을 빼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 그게 바로 지방고 차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시험에 2점의 높이를 구하라 그래. 2점의 높이를.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지워. 왜 2를 지워야 되는지 봐봐. 됐어요? 왜 2와 2를 지우는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고 다 더해서 빼면 되는 거야. 2점의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눈으로 빠르게 이렇게 지우라 그렇게. 왜 지우는지 봐봐. 여기까지 한 거잖아 지금. 그 더 이상 뒷건 없는 거지? 됐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럼 만약에 그림이 주어졌어. 2점 높이 구하래. 여러분들 계산기를 안 쓰지만 계산기를 쓰면 어떻게 하면 돼? 10에다가 6도에서 얼마를 빼요? 5 빼면 여기 높이 나오지? 4를 더해야지? 얼마를 빼면 돼? 3을 빼면 돼. 공식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 2점 높이 구하래. 더해서 더하고 빼고 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수는 치냐 공식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림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주어진 상태에서 야장을 써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야장이 그려져 있으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왔다 갔다 하면 완벽하게 아는 거고, 얘를 아는데 야장을 못 쓰면 고차식을 모르는 거다 이거. 반대로 이 표를 가지고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못 그리면 역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패스. 거기 보면 예시 제대로 써 있잖아. 어? 근데 거기에 점선 표시되어 있나? 아, 이게 교재가 좀 잘못된 게 원래는 여기 점선해가지고 더해서 빼면 얼마다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고시에서 편집할 때 그걸 안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차식, 기고식은 언제 많이 사용된다? 중간점이 많을 때 사용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후시가 있으면 기계고가 있다.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는데 후시가 있으면 기계가 존재를 해요. 지방고에다 후시를 더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6, 5, 4, 3, 1 6, 5, 4, 3, 2, 1, 2, 1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맞아? 여기 이렇게 뭐가지? 이렇게 그림상으로 중간점이라는 건 눈은 보이겠죠? 자, 6, 5, 4, 3, 2, 1 4, 3이야? 4, 4 이렇게 그려져야지. 그러면 자, 여기가 A, B, C, D, E, F라고 하면 이렇게 뭐가 존재?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중간점이라는 게 알 수 있잖아. 중간점이 있을 때 중간점은 누가 만드는 거야? 관측자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한 번 더 보고 하면은 중간점이 있는 거고, 하나씩 보고 움직이겠다 그러면 얘는 고차식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 보고 또 보려고 하면 얘는 중간점이 되는 거죠. 야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는 야장 진짜 이게 칠판이 깨끗하게 안 지워지네. 학원이 영세해서 그래요. 조만간에 칠판 바꾼대. 다음 주에 바꾼대. 60만 원이야. 요 판만 바꾸는데 비싸요. 저희 집에도 칠판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칠판 60만 원짜리 있어요. 거실에 딱 있어. 사람들 오면 놀래. 소파 뒤에 칠판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맨 처음에 몰라. 소파 뒤에 있으니까. 앞을 보지 뒤를 안 보잖아. 돌았으면 그 칠판이 있어요. 60만 원이요. 올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칠판을 달아주는 사람 올렸는데 5만 원 더 줬어. 21층인데 그게 엘리베이터로 안 올라가요. 그러면 들고 올라가야 돼. 어떻게 들고 오는지 알아? 계단과 계단에 이 틈이 있어. 그 틈 사이로 끌어올려요. 하나씩 이렇게. 그 사람은 기술자들이에요. 그거 하려고? 후시. 그 다음에 전시인데 FS가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IP점하고 뭐로 나눠져? TP로 나눠져. 그리고 여기에 뭐가 존재해요?
기계고라는 게 있어. 에? 기계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지방고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측점부터 측점 A, B, C, D, E, F 이렇게 있죠. 요즘 높이를 얼마로 하자? 10m로 하자 이거야. 기계 여기 세웠어. A점을 봤죠? 얼마야? 6. 여기 B야. B 얼마? 5. IP에다 적어야죠? 그죠? 똑같지? 너 얼마야? 3. 저걸 보고 내가 기계를 옮기겠다 이거야. 그럼 어디에다 적는 거야? TP점에다 적는 거지. 그죠? 그 얘는 가만히고 내가 이제 기계를 옮겨야지. 옮겨 세워서 다시 보니까 얼마야? 3이라는 거지. 밑에다 적으면 안 돼. C점에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TP가 4. TP가 4네. 4.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 마지막은 여기 TP죠? 4. 여기 1. 여기 얼마? 4. 마지막 점은 뭐로 본다? TP로 본다. 여기 3. 이렇게 들어. 이렇게 야장을 적는 거야. 그러면 10에서 얼마를 더해? 6을 더하면 얘가 16이다. 맞아요? 여기서 얘를 빼면 11이다. 왜 얘를 빼는 줄 알겠어? 여기가 10m잖아. 16에서 얼마를 빼? 5를 빼면 11이잖아. 또 16에서 얼마를 빼요? 4를 빼야지. 12m죠. 기계 옮겼어? 저 그림 보자. 기계 옮겨 어떻게 알아요? TP점에다 적었고 후시가 있으니까 기계 옮긴 거잖아. 기계 옮겼죠? 이거 보고 옮겼잖아. 그럼 기계 옮겼잖아 이쪽으로 지금. 그럼 기계가 달라져야지. 12에다 얼마를 더해? 12에다가 3을 더한 게 이게 기계고잖아. 여기가 12m잖아 지금. 여기다 얼마를 더해? 3을 더하면 15m 되지 않겠냐 이거죠. 15에서 얼마를 빼요? 2를 빼서 13이고 15에서 1을 빼서 얼마야? 14야. 이해하셨어요? 기계 옮겼어요? 옮겼지? 기계가 또 달라지겠지? 18이 되겠죠 얘가? 빼면 얼마야? 15m가 된다. 이렇게 야장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방식을 기고식 야장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봐봐. 이 점의 높이를 구하자라고 해봐. 검산을 하는데 검산의 개념은 후시는 무조건 다 더하는 거고 전시도 다 더해서 이걸 어떻게 빼면 지방고 차이인데 여기성에서도 TP 값만 더하는 거야. 왜? 중간점은 더할 이유가 없죠. 그 점의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6하고 3하고 4를 더하면 13이잖아. 여기서 뭐만 더해? TP 값만 더해. 왜냐면 얘네들은 그 점의 높이만 구할 때 써먹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4하고 1하고 3을 더하면 얼마야? 8이죠? 빼면 얼마야? 5죠? 그게 바로 지방고 차이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공부하는 사람 또 틀리는 거야. 근데 어렵지 않잖아. 잘 생각, 더하기, 원리만 잘하면. 그럼 봐봐. 이 점의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보세요. 이 점의 높이를. 요 점의 높이, 2의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3은 있으나 마나 얘는 없어지는 거고. 맞아? 이 4도 없어지는 거고. 이 3 없어지는, 4, 3 없어지는 거잖아. 됐죠? 그럼 여기서 9에서 얼마를 빼면 돼? 5를 빼면 4니까 14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점의 높이를 구하자, 여기를. 그럼 이거 1은 필요 없는 거지. 2는 여기 높이 2는 마지막이죠. 여기로 옮겨, 얘를. 옮기란 말이야. 그럼 9에서 얼마를 빼? 6을 빼서 13이 된다. 왜 지우는지 알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이 주어졌어. 그림이 주어지고 여기의 높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 여기를 구하. 계산기 쓰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0에다 얼마를 더해? 6을 더해. 쭉 건너가 그냥. 얼마를 빼? 4를 빼. 얼마를 더해요? 3을 더해. 얼마를 빼? 그러면 답이야. 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달이 되면 얘 더해야 되고 얘 더해야 되는구나. 일단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빼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중간점이 많을 때 사용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한다? 기고식 야장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승강식은 패스. 승강식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승란이 있고 강란이 있거든. 후시에서 전시를 뺐더니 5가 나오면 플러스지 승란에다 적는 거야. 얘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를 승란에다 적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적었어? 1을 적었죠. 그럼 여기다 1을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2를 더해주면 답이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승강식 야장기법인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는 패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뭐예요? 지금까지 한 게 뭐? 지금까지 딱 2개 한 거야. 수능시간에 2개 한 거 하나 뭐 했어요? 용어. 전시가 무엇이고 후시가 무엇이고 기계구가 무엇이고 지방구가 무엇이고 얘를 알아야만 야장기법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장기법에 기고식, 고차식, 기고식. 승강식은 잘 안 나오니까. 만약에 시험에 승강식이 나왔어. 나올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면 기고식처럼 풀면 돼요. 야장 적는 방식만 틀린 뿐이지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5분만 쉬었다가 수능춘향에 5차 하면서 교호 수능춘향 할 거예요. 한 20, 30분이면 끝나요. 5분만 쉬었다 합니다. 5분만.